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녹화 현장에서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 평론가들을 향해서 수위 높은 정면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져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어제 마지막 방송을 녹화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방청객들의 후기가 SNS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별의별 말을 다 한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과잉이다. 민주당 당무 개입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 촉법 평론가가 난립하고 있다 이러면서 조롱하더니 논란이 되니까 딴지 쪽에서 사전 유출을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과거엔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던 유시민 씨,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공격하면 B라고 하더니 본인이 B 시민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끝부분 칼럼에서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76년 되는 날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신데요. 현재 기온은 19도고요. 낮 최고 기온 28도로 예보됐습니다. 맑은 후 비가 오겠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청문회에서는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농지법 위반 의혹, 부동산 보유 처분 과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지귀현 재판장에 의해서 이 무기징역이 선고된 그 사건 2심 재판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그동안 뭐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2의 일부는 오늘 아침 10시 윤석열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신문은 한겨레 기사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안팎의 불출마 요구에도 8.17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히며 여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통을 강조하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친명계 의원들 다들 혀를 차더라고요. 자, 배에 선장이 둘일 수는 없다라면서 친명계는 정청래 대표 연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등 개혁 노선을 둘러싼 충돌도 변수인데요.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의 반정청래 연대 가능성, 호남 권리당원 표심이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시사하면서 8.17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3파전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중반기 당정 관계를 이끌고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쥐는 자리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전통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했는데요. 근데 하나 의문이 드는 게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했습니까? 정청래 대표가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자, 그러면서 또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도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 연임이 당청 갈등과 내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8월에 선출하는 민주당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총선 실패를 하면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당대표로 세우시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국회 입성 실패 이후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당명에서 조국을 빼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총선 돌풍에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확장성을 막는 한계가 됐다는 것이죠. 조국혁신당은 평택을 재선거 패배 뒤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 검찰개혁 속도, 임요한 적십자사 총재 임명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정치 복귀와 당의 대여 공세가 오히려 고립을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을 빼기보다는 그냥 당을 없애는 게 어떨까요? 조국을 없애지 말고 당을 없애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두고 연평도 해병부대를 찾아 선택적 모병제 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도 강력한 억지력 위에 가능하다며 원치 않는 복무를 강제하기보다는 군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전면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의 틀은 유지하되 장기 직업군인과 단기 장병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는 드론과 AI 기반 첨단 무기를 운용할 기술 집약형 부사관 5만 명 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과 NLL 인근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서 대응할 의지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종전 양해각서가 이란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순조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Iran is making very big concessions. We'll see what happens, but it's been very powerful. 소셜미디어를 통해선 이란의 자금 지원은 없다,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 미국 농산물을 살 거라 재차 주장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틀어지면 압박카드를 꺼낼 수 있다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 비판을 진화하고 이란과 남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And Iran is being very nice. They're agreeing to everything that I want, and they have to. Otherwise, we just go back and do what we have to do.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총회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심사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95세라는 고령이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 이 총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부축까지 받으며 법원에 출석했지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 겁니다. 국민의힘에 영향력 미치려고 지시하신 겁니까? 윤 전 대통령 지원하려고 하신 겁니까?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측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5만 명 넘는 신도를 집단 입당시킨 거로 파악했는데, 특히 이 총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동원이 불가능했을 거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기 평택과 용인, 이천에 이어 호남과 충청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이 가시화됐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현재 용인에 짓고 있는 공장을 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공장을 건설하는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AI 발달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기존 건설 계획을 앞당겨 마무리 짓게 됐고 추가로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요를 우리가 전력이나 이런 걸로 서포트를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폐교 등 공공분야 부지 중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니, 닥치고 줘야죠. 경마장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 그렇게 반대하시면 청년들 어디 가서 삽니까?